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주에 이어 울진에서도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나서지 않고 민간연구소가 공론화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신뢰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 지역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용역을 맡은 LK경영연구원은 총 31회 중 지금까지 28차례 1,100여 명의 울진 군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공론화가 지역의 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간담회에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에 저장 장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란 의견이 나왔는데 이는 정부의 약속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1999년 당시 산자부는 울진에 총 10개의 원전을 짓는 조건으로 더 이상 울진의 원전 건설과 방패장 부지 확보를 추진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준위인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지 또는 건식 습식 저장법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은 채 기술도 없이 공론화부터 하는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경제성을 담보하는 정책들이 나왔을 때 그때 주민들이 비로소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짜 대화를 해서 사전에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공론화를 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공론화 이전에 사용 후 핵연료 자체가 무엇인지부터 충분히 알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충분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년을 협의하다 활동 기한을 다음 달까지로 늘렸지만 보고서를 내는데 급급해 내용에 충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갈등만 키웠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 플랜텍이 부실 징후기업으로 평가를 받아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포스코 플랜텍에 대한 정기신용 위험평가에서 신용등급을 C등급인 부실 징후기업으로 낮췄습니다. 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포스코 플랜텍에 통보했습니다. 올해 1분기 대구 경북 상장법인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줄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9%와 68.5%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 사무소에 따르면 매출이 줄었는데도 수익성이 좋아진 것은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의 실적 개선 때문으로 두 기업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8.1% 늘고 순이익은 37.4%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 시장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코스닥 시장은 지난해보다 실적이 나빠졌습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SNS 이용자가 많이 늘면서 경찰도 시민과의 소통 방식으로 SNS를 적극 활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범인 검거는 물론 딱딱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건널목에서 택시가 정지선을 넘은 상황. 지켜보던 경찰들은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캐릭터 가면을 쓰고 나타나 차를 후진시킵니다. 이 영상은 부산경찰이 직접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무려 450만 명에게 전파돼 단속 이상의 효과를 봤습니다. 딱딱한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도 SNS를 겨냥해 이런 식으로 소화했습니다. 부산 학생들 봐라. 요새 주먹을 함부로 놀리는 아들이 있다 하던데 그러면 안 되지. 형님이 힘을 어떻게 쓰는 건지 제대로 가르쳐줄게. 페이스북 페이지 19만 명을 비롯해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등 부산경찰이 보유한 SNS 팬은 40만 명 정도. 실종된 치매 노인을 찾아주고 제보를 받아 범인을 검거하는가 하면 무엇보다 권위적인 경찰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SNS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좀 권위를 내려놓으니까 이제 시민 곁에 친근하고 든든한 부산경찰의 이미지를 좀 제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범인 검거, 치매 노인 수배까지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의 SNS 활용 성공 사례는 다른 지역 경찰을 넘어 관공서 전반의 홍보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이 최근 광고를 패러디해 만든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도 SNS에 특화된 재미를 주며 50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이미지라든지 영상 아니면 이렇게 요새 흔히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언어들로서 풀어낼 수 있는 게 그런 게 장점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해가 풀리면서 또 접촉점이 이제 점점 넓어지니까요. 몇십만 명, 몇만 명하고 계속 붙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주 가까워진다는
권위는 빼고 시대 감각을 더한 경찰의 홍보 전략이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질입니다. 경주경찰서는 오늘 현장 체험학습 버스기사들을 상대로 출발 전 음주 감지를 실시해 운전자 61살 이모 씨를 적발했습니다. 이 씨는 충남 아산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태우고 경주로 왔다가 오늘 오전 8시 10분쯤 경주의 한 뉴스 호스텔 앞에서 차량 출발 전 경찰의 음주 감지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교에 이 씨의 음주 사실을 통보하고 기사를 교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국 전쟁 승리에 기여한 문산호 진수식이 오늘 영덕 장사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문산호는 한국 전쟁 당시 장사 상륙작전에 투입된 상륙함으로 길이 90m, 폭 30m로 복원한 배에 작전 전개 과정을 담은 컴퓨터 그래픽과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학도의용군 위패봉안소와 위령탑, 전시교육관을 갖춘 장사기념공원을 올 연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해마다 양식장에 큰 해를 입히는 적조생물 코클로디니움의 대량 배양에 세계 최초로 성공해 앞으로 적조 연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산과학원은 적조생물 코클로디니움은 세포가 약하고 오염도가 높아 대량 배양이 힘들었는데 이번에 큰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고농도 배양을 위한 실험 등을 통해 적조생물 대량 배양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포항예술가의 요람인 포항예술고등학교에서 올해로 18번째 예술제를 여는데요. 음악회와 전시회가 포항과 경주에서 잇따라 열려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박지혜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힘차게 울려 퍼지는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이번 예술제의 하이라이트이자 마지막을 장식할 곡입니다. 전공자에게도 까다롭다는 곡이지만 원어로 소화해냅니다. 이번 연주는 베토벤의 나인 심포니 합창교향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저희 학생들이 오케스트라와 합창단들이 함께 어울려서 강한 화음과 그리고 굉장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점심시간을 쪼개가며 준비 중인 학생들은 꿈을 향해 설레는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같이 공연 준비하면서 고등학교에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음악하면서 많은 도움 될 수 있는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과와 미술과 4개 반이 운영되는 포항예고가 지난 18년간 배출한 예비예술인만 2천여 명. 졸업생 90% 이상이 예술대학에 진학하며 예술대학 하나 없는 포항에서 유일한 예술학교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포항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가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리고 소봉 전통각자연구회의 6번째 회원전이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다음 주에는 포항음악협회가 주최하는 2015 신인음악회가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테너 엄정행의 가곡 산책이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지혜입니다. 포항시와 경북통상은 오늘 시청 중회의실에서 농수특산물 수출 확대 협약식을 갖고 해외 시장 개척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협의회를 구성해 농수산 가공식품의 마케팅과 시장 정보, 그리고 판촉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우선 7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경상북도 우수 농수산식품 특판전에 흥해쌀 2톤을 수출하고 이어 캐나다 다른 도시 한 곳에서도 특판전을 갖기로 했습니다. 국내산 육류의 안전성 수준이 유럽연합과 미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4년 동안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국내산 육류를 대상으로 항생제와 호르몬제, 농약 등의 잔류 검사를 한 결과 위반율이 평균 0.14%에 불과해 유럽연합과 미국보다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 측은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배합사료에 항생제 사용이 금지돼 있고 도축과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이 정착되면서 축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한 해 한우 고기의 육질 등급 가운데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한 것은 1+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14년 육류 소비 패턴을 조사한 결과
등급별 구매 비율은 1+ 등급이 45%로 가장 높았고 1등급이 27%, 1, 2+ 등급이 17%, 2등급이 2% 순이었고 특히 전년도에 선호도 2위였던 1+ 등급은 구매 비율이 17%나 늘어나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이런 고급 육질 선호와는 달리 지난해 한우 등급 판정 통계를 보면 최고 인기 육질인 1+ 등급은 전체 23%에 그친 반면 1등급이 33%로 가장 높아 고급육 생산 기반이 소비자 취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주말에도 계속해서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30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주말 나들이 가실 때 얇은 겉옷 하나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울진과 영덕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수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17도, 포항 19도, 경주 14도를 보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6도, 영덕 31도, 포항 경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고온 현상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헬퍼 119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이 안전과 방제, 보건 분야 전문가인 안전헬퍼에게 연락해 안전 관련 사항을 문의하고 필요한 답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올해 초 공모전에서 안전헬퍼 119 제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앞으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어음 부도율은 0.23%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올랐고 부도 금액은 99억 6천만 원으로 전달보다 3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신규 부도업체는 11개로 전달보다 1개 줄었는데 지역별로는 대구 10개, 경북 1개이며 법인 기업이 8개, 개인 사업자가 3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